전세 사기 이야기 또 살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네. 전세 사기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렇죠. 있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중개사님이 오셨으니까 네. 제가 이걸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네, 전세 네. 사기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 이제 그 계약 당사자들은 또 믿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 모든 중개사들이 그런 것도 아니고요. 양심적으로 그럼요. 성실하게 하시는 중개사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아주 뉴스를 보면 일부 중개사 분들 가담한 중개사들 때문에 불신이 높아졌어요. 아, 중개사 어떻게 믿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일단은 먼저 전세 사고로 이렇게 재산적인 손실을 입으신 분들 위로 좀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대부분이 젊은 세대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일단 정부 차원에서 일단 대책을 조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법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근데 자라나는 젊은이들 이렇게 보면 너무 마음이 사실은 아프고. 맞아요. 제가 의도적으로 전세 사기를 하는 현장을 저도 사실 목격한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모든 상황이 다 정상인데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저희도 속을 수밖에 없고 임차인도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아주 나쁜 케이스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개사분도 속을 수 있다면 사실은 계약자 입장에서는 속수무책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뭔가 팁을 주셔야죠.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해야 팁은 조금 더 내가 신중하게 꼼꼼하게 치밀하게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어요.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돼요? 왜? 네. 그래서 잔금 때 임대인이 예를 들어서 오늘은 제가 바빠서 왜 못 나오시죠? 임대인이 분명히 나와야 되거든요. 나오셔야 되고 잔금 수령자가 나와 그냥 계좌 이체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계좌 이체를 하는 그 현장까지 다 확인을 일단 하셔야 돼요. 당사자가? 그럼요. 그 중개사님 그 중간에 저 좀 해주시면 중개사가 다 있지만은 저희들이 통장 내역을 이렇게 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입금하시죠? 입금 받으시죠? 혹은 아니면 현장에서 3자가 대인 모인 자리에서 정리를 하고 서류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되죠. 서류 꼼꼼하게 살피고 당사자 오고 당사자가 안 올 때는 위임장 완벽하면서 완벽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빨리 정부가 이게 사실 특별법 가지고 저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보완 대책들도 나오고요. 우리 꿈나무들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면 다시 일어서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서 후속 대책이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피해를 받으신 분들 앞으로도 또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방 대책까지.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계약 시스템까지 빨리 구축이 돼야 사실 이게 구축이 돼야요. 전세 신뢰가 커져야 전세 시장 아까 우리 오피스텔 뭐 전세 시장 어렵다고 했는데 그 오피스텔 전세 시장도 또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의 직업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사실은 공인중개사 자신의 몫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부단히 노력을 또 해야 되고 우리 모두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전세 이야기까지 좀 살펴봤고요.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서 이제 부동산을 찾는 다양한 사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 시장에서 시청자들한테 우리 중개사님께서 이거는 꼭 한마디 해주고 싶다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한마디 좀 해주시죠. 제가 그런 질문을 저도 많이 받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영국 속담을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영국 속담요? 네. 영어권 속담인데요. 네네. 제비 한 마리가 봄을 가져오지 못한다. 제비 한 마리가 봄을 가져오지 못하지만은 제비가 왔을 때 곧 봄이 오겠구나라고 짐작을 하죠. 그러니까 그 시그널을 잘 포착할 수 있는 시그널. 네. 경기 상승이라든가 혹은 부동산 상승을 2, 3년 뒤를 먼저 포착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을 조금 공부를 통해서 가지면은 좋겠다라는 전문가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문을 구해서 그 제비 한 마리를 보면서 곧 봄이 오겠네 라는 생각. 그러면 시그널이 하나 왔을 때 너무 흥분하지 말고 이거는 이런 시그널이구나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렇죠. 다음 시그널 또 기다려보고 제비가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 때가 왔을 때 드디어 오는구나. 그걸 좀 우리가 미리 좀 캐치를 할 필요는 있겠다. 그 상황에서 이제 그러려면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발표되는 제도들에 대한 좀 심도 있는 공부 그런 것들 많이 필요하겠죠. 사실 2020년, 2021년 집값 급등할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맞아요. 자고 나면 집값이 맞아요. 오르니까
공부하고 준비할 사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막 집값 오르니까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맞아요. 무리하게 지금 빨리 사러 가야 돼. 무슨 공부를 해?라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약간 좀 조용하고 주춤하는 상황이 저는 내 집 마련 준비하기 가장 좋은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지금이 집 사기에 제일 좋은 시기라고 사실은 생각해요. 그렇죠. 집 사기도 좋고 또 준비하기 좋은 단계니까 우리 시드머니 보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그 오는 시그널들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좀 준비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